제4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이제 16강전입니다.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나라 선수 5명이 16강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소수 정예 9명으로 64강전을 시작했으니까요. 이 정도면 나쁜 성적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예선에서는 참패를 당했지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소수 정예가 출전을 하면서 64강에 9명, 32강에 7명의 이름을 올렸고요. 16강에도 5명의 이름을 올렸으니까 네. 이번 대회에서는 한중전에서 굉장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중전 12번을 치렀는데 저희가 단 한 번밖에 지질 않았더라고요. 네, 지금 굉장한 성적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까지는 좀 층이 아무래도 한국이 소수 정예인데 반해 중국은 너무 넓게 퍼져 있었다면 네. 이제는 중국도 정말 올라올 사람들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승부는 이번 16강전부터 펼쳐질 걸로 보이고요. 중국의 이 강자 그룹과 한국의 강자 그룹의 이 맞충돌이 이번 이 16강전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주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몽백카페 16강전 과연 대진은 어떻게 짜였을까요? 대진표와 이 대회 정보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대회 지난 10월 10일 시작을 했고요. 오늘 16강전 치러집니다. 네, 64강에서 16강까지 치르고 나서 8강전부터는 이제 다음 일정을 기다리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선수가 예선에서 별로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중국은 무려 45명이 64강에 이름 올린 데 반해 한국 선수는 9명이 출전을 했지만 지금까지는 좋은 성적으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출전했던 이 백현우 아마추어 선수가 16강전에 이름을 올렸어요. 네,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죠. 예선을 돌파를 했고요. 아마 예선을 돌파를 했고 본선에서 64강에서 일본 선수 그리고 32강에서는 러시아 선수를 꺾으면서 16강에 이름을 올리고 지금 백현우 선수는 포인트 입단 제도를 통해 프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는 프로로서 대국을 치르게 되는 건가요? 네, 공식으로는 이제 입단 면장을 받아야 프로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이제는 뭐 프로 선수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백현우 선수의 앞으로의 그 대결도 기대를 합니다. 자, 16강전 대진 정말 만만치 않게 짜였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3판의 대국은 먼저 치러졌어요. 네, 오카게베 일본에서 벌어지는 이 신예 대회 관계로 3판의 대국이 먼저 치러졌고요. 이것은 뭐 64강전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일정이 겹치는 선수들은 이렇게 하기로 미리 합의를 보고 나서 치른 것이기 때문에 조금 독특하게 치러지긴 했습니다만 선수들 모두가 알고 있었고 아쉽게도 하루 먼저 치러진 16강전 변상일 선수가 미이팅 선수에게 패하면서 18강 티켓을 내주었습니다. 자, 시자양 선수 그리고 이치리키료 선수가 8강에 진출을 했다는 것도 좀 눈에 띄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특히 일본의 이치리키료 선수, 일본 바둑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선수가 오랜만에 일본 프로기사로서 8강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그 외에 16강 대진표를 보면 가장 좌측에 박정환 커제 선수가 만났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이 최강 그룹의 두 선수가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일찍 만나기도 했지만 저희는 그만큼 오늘이 즐겁습니다. 자, 선수들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 나이 차이는 뭐 4살 차가 나고요. 상대 전적면에서만 보더라도 정말 많은 대결을 치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바둑 역사상 유명한 라이벌들이 많았습니다. 조은현, 내웨이핑, 이창호, 창하오, 그 외에 뭐 이세돌, 구리, 그 뒤를 잇는 선수가 바로 이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인데요. 라이벌답게 상대 전적이 팽팽하고요. 박정환 선수가 상대 전적에서 약간 앞서 있습니다만 큰 승부에서는 오히려 커제 구단이 많이 이겼고 그런데 반대로 2019년 성적만 놓고 봤을 때에는 커제 구단이 3승 2패로 앞서 있지만 박정환 구단이 하세베 결승과 월드바둑 챔피언십 결승에서 커제 구단을 꺾으면서 큰 승부에서는 2019년 박정환 구단이 많이 웃었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이 16강전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좀 이른감이 있기도 한데요. 이 16강전은 추첨을 다시 새롭게 했잖아요. 네. 추첨 현장에 저희가 또 특파원을 파견을 했거든요. 네, 특파원인가요? 네, 지금 현장에 있는 국가대표팀 코치 홍민표 구단의 말에 따르면 이제 추첨을 하는 현장에서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의 대결이 성사가 되니까 뭐 기자분들, 프로 기사 할 것 없이 탄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 정말 보고 싶은 대결이 성사가 되었다는 탄성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두 선수가 너무 빨리 만났다는 그 아쉬움의 탄성일 수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그 박정환 구단을 중국 바둑계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결을 그만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나라 선수들이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4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16강전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2시간 초읽기, 60초 초읽기 5
첫 회가 주어지는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입니다. 중국 바둑 시합이기 때문에 덤에 7집 반이 주어지고요. 저는 이 몽백카페 7집 반이 인상이 강렬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네. 예전 이세돌 구단과 커제 구단의 이 마지막 결승 최종국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 7집 반 때문에 참 희비가 엇갈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 그때 이세돌 구단이 아쉽게 2대3으로 패했었죠. 자, 오늘 커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대결. 오늘은 박정환 구단이 흑번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돌가리 결과는 그렇게 달갑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두 선수의 만남에서는 박정환 구단이 100인 경우가 훨씬 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사실 이 돌가리 결과 조금 아쉽게 합니다만 그래도 두 선수가 100번 필승을 이어가다가 2019년 들어서면서부터 흑번으로 조금씩 승리가 많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희망을 걸어보고요. 월드바둑 챔피언십 결승에서 두 선수가 만났을 때에도 박정환 구단이 흑번으로 승리를 가져간 바 있습니다. 네. 자, 최근 대결 2번에서는 이 커제 구단이 모두 승리를 거두기도 했는데요. 네. 자, 두 선수 올해만 6번째 만남이에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커제 선수가 승리는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더 굵직한 대회에서 큰 승부에서 박정환 구단이 이겼고요. 박정환 구단이 패한 것은 마인드게임즈랑 사오싱 상위 초청 국제바둑대회 약간의 그 초청전 형식의 어떻게 보면 본격 시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시합에서 박정환 구단이 최근 2연패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영양가 있는 승리는 모두 박정환 구단이 가져왔기 때문에 자, 오늘 승리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초반 역시 좌하기에서는 3-3 정석이 또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은 2단 젖혀서 바로 정석을 결정을 하네요. 네, 좀 쉽게 정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커제 구단은 화점 두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이 뭔가 그 화점에 대비해서 연구를 했을 것 같고요. 박정환 구단이 지난 32강전에서는 이렇게 소목을 두고 나서 5번째 수로 3-3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휴식일 사이에 커제 구단에 대해서 분명히 많은 연구를 했을 테고 커제 구단의 맞춤형 포석으로 양화점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마 두 선수 모두 서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커제 구단이 64강 그리고 32강을 치르는 동안 본인의 바둑보다도 박정환 구단의 바둑에 더 관심을 보였다고 해요. 대체로 이 중국의 속기파 기사들인 경우에는 이 장고 시합을 두다가 중간중간 일어나서 이제 다른 바둑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구리 구단이 특히나 그랬었고요. 커제 구단도 이제 그런 습관이 있는데 커제 구단에 일어나면 바로 박정환 구단 바둑 쪽으로 달려가서 이제 그 바둑을 주의 깊게 봤다고 합니다. 그만큼 커제 구단, 박정환 구단 라이벌로 불리우는 두 선수답게 서로를 의식하고 있고요. 항상 머리를 식힐 때는 박정환 구단의 바둑을 보러 갔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은 64강전에서는 리친청 구단 그리고 32강전에서는 리샹위 5단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좀 바둑 내용은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두 바둑 모두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요. 박정환 구단이 초반에 출발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첫 출발은 좋지 않다가 결국은 승리를 가져가는 한 70수에서 100수 사이부터 이제 승리를 끌어당기는 그런 류의 바둑이었고요. 특히 이제 박정환 구단의 흑번이었기 때문에 초반 출발이 인공지능 승률 그래프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제가 왜 내용을 좀 질문을 드렸냐면 이 박정환 구단이 몽백카페 출전하기 전에 갑조리그를 치르고 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네, 미팅 선수에게 2연패를 당했죠. 그 박정환 구단 하면은 사실 좀 안정감을 주는 그런 류의 선수인데 좀 컨디션이 걱정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워낙 그 경험이 많은 선수답게 금방 털어냈고요. 초반에 출발은 좋지 않았지만 중반 이후에 박정환 구단 다운 바둑으로 승리를 거두어서 특히 지난 32강전의 대국 내용이 중반 이후에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오늘 대국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 커제 구단은 우광야 7단 그리고 스웨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고 16강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의외로 64강전에서 우광야 7단에게 약간 고전을 했고요. 물론 중반 전투에서 결국은 바로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커제 구단 다운 바둑을 보여주었습니다만 64강에서 약간 고전을 했다면 32강에서 오히려 좀 더 강한 스웨 구단을 만났을 때에는 좀 더 수월하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지금 이 좌상귀와 우상귀의 모양이 상당히 비슷한데요. 네. 두 선수의 대처 방법이 조금은 다르네요. 방금 전에 흙이 여기를 늘지 않은 이유가 이쪽은 벌림과 동시에 상대방의 돌에 다가서는 요점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당했을 때 흙이 가는 것과 백이 가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고 백이 먼저 가는 지금의 이 상황이라면 박정환 구단이 그렇게 두기보단 젖혀서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이쪽 변을 향하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두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냥 여기를 갔다면 백이 여기를 젖히는 것이 뭐 뻔하기 때문에 미리 약간 이쪽을 눌러두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낮게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변을 향하겠다는 그런 작전으로 보입니다. 커제 구단 하면 이 초반 능력이 상당히 좋은 기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인공지능이 나온 이후에 가장 손해본 기사 중 한 명이 바로 커제 구단이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커제 구단이 원래 이제 인공지능 등장 이전에 초반에 상대를 제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초반은 누구나가 비슷한 능력을 갖추게 된 지금의 커제 구단이 약간 손해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뭐 그것을 또 극복하고 있는 게 커제 구단이고요. 지금 몇 년째 중국의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자, 커제 구단이 중국에서 또 랭킹 1위 상당히 오랜 시간 지켜왔는데요. 현재 2위에는 구쯔하오 선수가 올라와 있는데 점수의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어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2위 자리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뭐 한때는 미이팅 선수였고요. 미이팅 선수가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이번 달에 3위로 복귀하긴 했습니다만 뭐 과거에는 뭐 공동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미이팅 선수의 중국 랭킹도 상당했고 더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커제 구단이 처음에 1인자가 되면서 바통을 이어받은 게 중국의 스웨 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웨 구단을 지금 32강에서 꺾고 커제 구단이 16강에 올라와 있고요. 보면 2인자는 계속 변하지만 중국 내에서 커제 구단의 입지는 거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상당히 대단한 일이기도 하고요. 커제 구단이 박정환 구단과 나이를 비교한다면 좀 더 어린 쪽에 속하잖아요. 네. 커제 구단이 좀 더 대단하고 커제 구단의 이 능력을 한국 기사들이 좀 훔쳐왔으면 좋겠다 싶은 게 커제 구단이 랭킹 면에서는 1위가 아닐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는 꾸준하게 성적을 잘 내는 유의 선수는 아니에요. 일례로 중국 자국 시합에서 우승 횟수가 뭐 다른 중국 기사들에 비해 압도적이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미이팅 선수나 레인샤오 선수보다 압도적이지 않은데 그럼에도 계속 중국 랭킹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세계 대회에서 성적이 좋고요. 네. 특히 결승이나 준결승전 같은 큰 승부에서 성적이 좋습니다. 그 능력을 좀 한국 기사들이 닮았으면 합니다. 큰 승부에서 여간에서는 잘 지지 않더라고요. 네. 최근에 있었던 두 번의 한중전 결승에서도 백령배에서 한국의 신진서 구단을 꺾었고요. 지난해 삼성화재배에서도 한국의 안국현 구단을 꺾으면서 네. 그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바 있습니다. 자, 현재 두 선수 모두 이 LG배 8강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은 중국의 펑리아오 선수와 만나게 돼 있고요. 커제 선수는 또 천야오의 선수와 만나네요. 네, 8강전 구도가 5대 3이기 때문에 한 판의 중중전은 어쩔 수가 없었고요. 현재 이제 치러지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기전이 LG배가 있는데 두 선수 모두 일단 8강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몽백카페는 64강 그리고 32강까지는 한 번에 정해진 대진대로 치러졌고요. 16강부터는 매 라운드 다시금 추첨을 합니다. 네. 그 이유가 이 동일 국가 선수들 간의 대결을 좀 피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한국 선수가 9명밖에 출전하지 않았는데도 64강에서 한국 대 한국의 대결이 있었고요. 김다영 선수와 박영훈 선수가 한한전을 치렀고 지난 이 32강에서도 박영훈 선수는 신민준 선수와 싸웠습니다. 또 반대로 중국도 커제 구단 같은 경우에는 64강과 32강에서 전부 중국 선수를 꺾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16강전부터는 동일 국가 간의 대결을 일단은 피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추첨을 하기 때문에 지금 두 선수의 만남이 성사가 되었고요.
전기대회 우승 준우승자인 박영훈 구단이 또 기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신민준 선수의 탈락은 좀 아쉽기는 해요. 네,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만 뭐 몽백카페에서 좋은 능력을 보여줬던 박영훈 구단이 아직 살아 있으니까요. 뭐 이 선수들 비롯해서 김지석 선수와 또 이번 대회 돌풍을 예고하고 있는 백현우, 신초단까지 네. 기대를 해봅니다. 초반 진행은 일단 여기서 한 발 아래로 간 거 말고는 사실 딱히 의외의 수다 하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 이 수도 이 둘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좀 예상이 됐던 수이고요. 두 칸을 띄어서 다음에 어깨 짚는 이 자리를 보니까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지켰습니다. 약간 독특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 마늘모로 지키는 수가 과거엔 더 많이 사용이 됐었죠. 그런데 한 발 더 가서 다음에 이제 이쪽 머리를 때렸을 때 좀 더 좋은 자세를 보고 있고요. 대신에 귀 쪽의 뒷맛은 아무래도 이 마늘모보다는 조금 뒷맛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당장은 이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날일자로 행마를 펼쳤습니다. 백이 둘 수 있는 자리가 여기 한 칸과 뭐 여기 침입하는 수. 당장 제 눈에는 이 두 수 말고는 아예 보이질 않습니다. 상변을 모자로 씌워가는 자리는 어떨까요? 이 자리를요. 네. 뭐 호방한 작전이긴 합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흙이 받을 때 그다음에 뭐 중앙 쪽을 가는 이런 작전도 뭐 둘 수 있겠습니다만 좀 해플까요? 약간 이쪽 부분이 지금 백이 두텁기 때문에 이렇게 둔다는 것은 약간 타협의 의미가 있고 그럼 뭐 흙도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둔다고 해서 전혀 이상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장면처럼 좀 선택권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기사의 기풍이 좀 많이 드러나기도 하잖아요. 네. 커제 선수의 평소 기풍을 좀 감안을 한다면 어떤 자리가 유력할까요? 커제 선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투적이고 하나는 감각적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감각적이라면 뭐 중앙으로 올 수도 있지만 전투적이라면 지금 들어가는 것이고요. 네. 어디일까요? 그냥 여기 한 칸을 띄어서 흙이 이쪽을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을 걸쳐서 새롭게 하변해서 모양을 시도하는 이런 진행이라면 가장 중용을 지키는 진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침입은 전투, 중앙 쪽으로 가면 감각입니다. 아마 박정환 선수도 이런데 백이 한 칸을 띄면 뭔가 이런데 급소를 가면서 자연스럽게 여기를 지키는 쪽을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현재 한국 랭킹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자, 1위인 신진서 구단과는 9점 차이가 나는데요. 먼저 하변을 가네요. 아예 위쪽 건들지 않아. 결정하기가 좀 싫었을까요? 자, 박정환 구단도 귀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백이 끼워가는 정석도 상당히 많이 쓰였었거든요. 네. 요즘에도 그런가요? 예전만큼 자주 쓰이진 않는데요. 근데 최근에도 끼우는 정석을 몇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엔 잘 쓰이지 않는다는 건 그냥 늘어서 처리를 해도 백이 나쁘지 않다는 의미일까요? 일단 예전에 비해서 이수 자체가 횟수가 좀 줄었고요. 네. 예전에는 이쪽 부분 흙이 먼저 화점에서 굳혀져 있을 때 백이 간다면 이수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수나 이수가 많이 사용이 됐었죠. 근데 최근에는 흙이 먼저 돌이 있어도 그냥 걸쳐서 두는 경우가 훨씬 그 빈도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수가 조금 줄어들어서 이 진행도 많이 안 나오는 것도 있고요. 지금 장면에서 끼우는 거나 느는 거나 모두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쪽을 늘고 벌려서 여기가 좋은 자리였지만 백도 좋은 자리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견딜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를 끼운다면 끊어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여기서 백은 이제 한 칸을 띄거나 단수 치고 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왠지 지금 배석에서 이렇게 진행을 시킨다면 박정환 구단이 불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흙도 나쁘지 않을까요? 네.
또 지금 배석은 아니지만 예전에 커제 구단이 여기 붙이는 괴수를 선보인 적도 있었죠. 그래서 여기를 붙여서 흙이 만약 뒤로 이런 식으로 받는다면 여기를 늘고 벌렸을 때 그 교환이 득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런 데를 젖히거나 했을 때 좀 이득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당시에 여기를 붙일 때 흙이 이렇게 늘어서 받으니까 그때 여기를 끼워서 네. 여기를 끊었을 때 이 밀고 들어가는 수로 인해서 이 교환을 득으로 만드는 이 모양을 커제 구단이 가장 처음 선보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를 붙이면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은 대학수를 하나 했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를 뒤로 후퇴시켰다라는 것에 만족을 하고요. 지금과 같은 배석에서도 시도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너무 특수한 상황이라고도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 침입할 생각이 아니라면 여기 하나 끼우는 것에 만족을 하고 뭐 커제 구단 붙일 수 있습니다. 특히 커제 구단이 이수를 처음 선보인 기사이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몽백카페 16강전이 진행되는 동안 이제 앞서 어제 대결을 당겨서 치렀던 선수들이 오카게베에 출전을 합니다. 오늘 개막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이제 일본으로 출국을 했고요. 시합은 내일부터이고 저녁에 이제 개막식이 시작이 됩니다. 자, 변상일, 쉬자양, 이치리키류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는 또 아쉽게도 변상일 선수가 홀로 패점을 안고 갔네요. 네, 그렇네요. 중국 선수와 일본 선수는 오카게베 참가 차를 당겨뒀지만 승리를 거두고 갔기 때문에 조금 기분 좋게 간 느낌인데요. 변상일 선수 아쉽게 패했지만 뭐 일본에서의 시합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또 오카게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15일 또 농심배 이제 개막식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이쯤부터 해서 줄줄이 세계대회가 열리죠. 열리고 연말에 되면 수확하고 네. 네. 앞으로 한국 선수들이 좀 힘을 많이 내야겠습니다. 자, 농심배도 박정환 구단 또 출전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16강전을 함께 치르고 있는 김지석 구단도 출전을 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 중국에서도 이 농심배 출전하는 선수들이 몽백카페 16강에 대거 이름을 올렸어요. 지금 대국하는 커제 구단도 그렇고요. 뭐 시아오라오 선수, 또 판팅이 선수, 여러 선수들이 이제 이번 대회가 끝이 나면 바로 농심배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농심배를 좀 대비를 해서라도 선수들의 길을 꺾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참 좋죠. 그런 면에서 미위팅 선수가 승리를 거뒀다는 것은 좀 아쉽기는 합니다. 네. 현재 뭐 중국에서 1차전에 출전하는 기사로 가장 유력한 기사가 시아오라오 선수와 판팅이 선수인데요. 이 두 선수는 좀 오늘 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길을 제대로 꺾어놔야겠어요. 네. 여기서 생각을 좀 하네요. 일단 몇 가지 후보로 보면 앞서 이제 끼우는 수는 지금 배석에서는 흙도 불만이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백이 여기를 두고 이쪽을 두는 수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이제 이 수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나만 교환해 두고 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여기와 여기 교환의 의미는 이 교환이 없을 때는 흙이 둔다면 날일자를 두거나 혹은 이제 여기까지 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와 이 수의 교환이 있다면 흙이 뒀을 때 변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두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기를 오면 오히려 여기를 끼우는 수가 아주 제격으로 탈바꿈합니다. 똑같이 정석 진행을 하는군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뭐 이런 데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여기를 단수 치고 나오더라도 흙돌의 위치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쪽을 벌렸을 때 끼우는 수를 제격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변으로 벌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할 때 하나만 교환하고 손 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끼웠어요. 바로 진행을 하네요. 끼우는 수는 뭔가 박정환 구단이 형태상 불만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커제 구단의 선택은 끼움수였습니다. 자, 거제 구단의 선택과 동시에 인공지능 엘프고는 조금이나마 흙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초반 진행에서는 거의 흑보다는 백 쪽으로 기울여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엘프고가 좀 가장 인간과 생각이 다를 때가 많고요. 그리고 좀 극단적인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사실 저희가 봐도 특출난 수도 없었고 네. 사실상 지금까지는 탐색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정석 진행이 나오고 있습니다. 커제 구단은 불만이 없다고 본 것 같아요. 네. 당분간은 뭐 예정된 수순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려진 정석 진행이기도 하고 또 커제 구단이 끼우는 수를 선택을 했을 때에는 그 진행을 이미 이제 머릿속에 그려두고 여기까지는 되겠다 한 10여 수 앞은 봤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과 함께 그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정석 진행은 흑은 좀 실리를 많이 챙겨두고요. 네. 백은 좀 가능성, 이 두 텀을 보는 거잖아요. 네. 박정상 구단은 어느 쪽을 좀 선호를 하시나요? 저는 이제 이 정석 자체는 어느 쪽을 선호하진 않지만 지금의 배석은 흑 쪽이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와 여기의 간격이 좀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간격 자체는 굉장히 멀지만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흑이 굉장히 강한 형태를 얻게 되면서 이 간격이 이상적으로 좀 바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100이라면 저는 끼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장면에서 커제 구단이 이제 여기 한 칸 띄어서 머리를 때리고 여기 끼우는 수를 허용하느냐 아니면 그냥 단수 치고 밀고 하변을 벌리느냐 이 선택이 남아 있는데요. 이 선택도 조금 어렵습니다. 흑 모양을 보면 한 칸 띄고 씌우고 싶은데 대신에 백돌의 약점이 남게 되고요. 흑이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싸움을 벌였을 때 이 진행이 어떨지 커제 구단의 기풍을 생각하면 어쩌면 이 진행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아, 그냥 마늘모요. 이 수도 평소에 좀 자주 쓰이는 방법인가요? 아니요, 자주 쓰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 적은 있지만 자주 쓰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흑이 여기를 늘고 백이 이렇게 두 칸을 벌리는 자세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백돌이 여기 없는 상황에서 단수 치고 밀고 벌리는 자세보다 약간 낫다고 판단했나 봅니다. 자, 커제 구단은 이 형태가 조금 더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전에 박정환 구단의 기보를 놓아보던 모 기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환이한테는 이 초반에 실리를 내주면 못 이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어떤가요? 그래서 그런가요? 어제 있었던 그 32강전, 그제 있었던 32강전 대국을 보면 박정환 구단의 상대였던 리시앙이 선수가 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두고 있는 듯한 느낌을 살짝 받았었는데 저는 오히려 박정환 구단 하면 좀 그냥 치우치지 않는 기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박정환 구단과 뭐 실전에서도 시합에서도 몇 차례 대국을 했었지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타개가 약하다거나 공격이 좀 더 약하다거나 뭐 굳이 따지면 공격보다 타개를 좀 더 선호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렇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무결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네. 지금 재미있는 수가 나왔네요. 지금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덮어 씌운 것은 아래쪽과 호응해서 굉장히 좋은 자세인데요. 커제 구단이 여기를 둔 것은 일단은 좀 느린 듯한 느낌마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는 어떻게 보면 흑이 가장 좀 무서워할 수 있는 수입니다. 왜냐하면 커제 구단이 지금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면 이쪽 부분 침입하는 거를 지금 맛보기로 하겠다. 네, 그래서 침입 전에 먼저 백도를 갖추고 흑이 이쪽 부분을 받으면 바로 이쪽 부분에 기습이 들어갈 그런 작전입니다. 우변에는 흑돌이 이렇게 많은데도 침투가 가능한 건가요? 일단 약간 활용 수단이 있는 부분이 이제 여기를 붙여서 뭔가 하는 것과 여기를 뒀을 때 달리거나 혹은 여기를 붙이고 뭐 이렇게 밀어가는 수법 이런 뒷맛 등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침입했을 때 받으면 그냥 안에서 이렇게 늘어서 살지는 않겠죠. 결국은 삭감이긴 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침입과 이쪽의 침입 양쪽을 맛보기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도 이 100좀 더 파고드는 선택입니다. 네, 지금 쉽게 해주지 않는 겁니다. 백이 양쪽을 노려보고 있다는 것은 백이 두터울 때 가능한 건데 백도를 조금이라도 더 근거를 빼앗으면서 괴롭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4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자,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이 1대1은 16강전에서 만났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 자, 올해만 6번째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초반 진행은 아직까지는 무리 없이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박정환 구단이 그래도 초반 포석 단계에서 덤이 7집반일 때 약간 백이 우세하게 시작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초반을 불만 없이 잘 짰습니다. 커제 구단이 우하 쪽에서 선택한 정석이 인공지능 생각에는 약간이라도 그 퍼센트를 깎아먹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일단 박정환 구단이 지금까지 포석을 잘 짰습니다. 일단 초반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항상 이 커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대구, 특히 중국에서 치러질 때 엄청난 관심을 받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의 그 관심을 생각해 볼 때 좀 더 초반을 누가 더 자신의 입맛에 맞게 짜느냐, 유리하게 이끌어가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커제 구단이 올해 박정환 구단에게 중요한 대국에서 2번이나 패했잖아요. 네. 당시 좀 터무니없는 실수를 하기도 했었는데 네. 이 본인에게는 그런 트라우마가 남지는 않을까요? 그래도 커제 구단 하면 뭐랄까 그런 게 크게 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커제 구단 같은 이 1인자는 본 적은 없어요. 중국 바둑의 1인자가 어떻게 보면 좀 색다른 어떤 개성을 표출을 하면서 전대 1인자들이었던 선배들이 좋아하던 창하오 구단이나 아니면 뭐 친구들이 좋아하던 구리 구단 이런 색깔보다는 좀 더 독특한 느낌을 주는 예를 들면 뭐 평소에 방송에 출연해서 노래를 부르기도 네. 하고 좀 이런 스타로서의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커지의 구단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도 나오고 또 그런 실수를 그렇게 개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커제 구단 인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고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스포츠 스타들 그 정도 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좀 비교를 해본다면 뭐 김연아 선수 정도에 비견할 만할까요? 그럼 역대 최고 선수로 비교를 하셨어요. 좀 그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너무 멀리 갔나 봐요. 네. 자, 오늘 대국은 현지 시간으로 1시 반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박정환 구단이 점심 식사도 또 맛있게 했다고 해요. 네. 저희의 특파원 이 홍민표 구단에 의하면 박정환 구단이 오늘 소고기 우동과 초밥을 아주 맛있게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항상 세계 대회에 저도 이제 코치로 가게 되면 좀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근처에 한식당이 있는지랑 그리고 이제 선수들의 식성 이런 게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참 신경이 쓰이고 하는데요. 박정환 구단은 그래도 비교적 이것저것 잘 먹는 편이고요. 신진서 구단 같은 이제 날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산 출신인데 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박용훈 구단은 고기만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선수들만의 특징이 조금 있기 때문에 뭐 박정환 구단 그래도 점심을 맛있게 먹었다니 다행입니다. 그럼 이 코치의 입장에서는 선수들의 취향을 다 또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또 쉽지가 않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일단 보통 뭐 코치도 있지만 그 한국 기원의 관계자분이 같이 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중국어가 가능한 분으로 보통 가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같이 이제 논의를 하죠. 어디서 먹을까랑 이제 예약 같은 건 이제 그분께서 담당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중국 음식을 잘 먹지 못했던 선수들도 요즘에는 중국에서 대회가 워낙 많잖아요. 네. 또 먹다 보면 익숙해진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이 대결이 중국 기원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베이징의 한 가운데 있는 쪽에서 이제 중국 기원 거기서 이제 대국이 치러지고 있고요. 선수들이 묵고 있는 호텔이 거기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호텔인데 그 호텔이 한국 기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호텔입니다. 예전에 보면 통합 예선을 치를 때에도 많이 묵었던 호텔이고 해서 주변에 뭐가 있는지 그 길 건너가면 뭐 부산 요리라고 해서 뭐 그런 집도 있고요. 네, 선수들이
좀 익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하기에는 좀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기사가 기억이 나는데 선수들이 모두 햄버거만 먹고 있는 네. 그런 사진이 기억이 나기도 해요. 예전에 제가 처음 세계대회 나가거나 했을 때는 정말 그 햄버거 집을 많이 찾았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그래도 좀 입맛이 어느 정도 이제 맞아가고 네. 그러면서 햄버거 집 찾는 경우를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네. 선수들도 많이 적응을 했군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 햄버거 집을 찾는다고 해도 바로 앞에 또 있기 때문에 큰 네.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커제 구단이 들여다보면서 좀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요. 박정환 구단이 이것도 쉽게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네. 일단 들여다볼 때 있는 것은 흙이 좀 두기 싫은 이유가 흙은 여차하면 이쪽 부분을 뒀을 때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있는 것은 뭔가 한 수 손해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둘 바에는 여기를 두고 있더라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편이 좀 더 배경 형태를 무너뜨리는 데 유리할 것 같고요. 지금 그렇게 두거나 아니면 막을 때 가만히 여기를 밀어서 두더라도 가만히 흙이 이었던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약점을 지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박정환 구단이 흑번으로 출발한 대국인데요. 왠지 좀 느낌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두 선수의 돌가리 결과에도 좀 신경을 썼었는데 흙을 쥐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초반 포석을 짜는 걸 보면 일단 출발은 괜찮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도 이 전기 챔피언이거든요. 메이저 세계대회 2연패는 아직까지 박정환 구단이 이루지는 못한 성적이니까요. 이번 대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커제 구단은 이 세계 무대로 사실 떠오른 게 그렇게 어릴 적부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단숨에 세계대회 우승을 많이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2012년쯤인가요? 그때 이제 중국에서 벌어지는 통합 예선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게 백령배였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몽백카페가 생겼고요. 근데 1회 백령배 통합 예선에 나갔을 때 그때 강동윤 구단이 예선에서 커제 구단에게 패했어요. 당시는 뭐 커제 구단은 아니었죠. 더 어리던 커제에게 패했는데 그때 다들 한국 선수들이 쟤 누구지? 했습니다. 그만큼 아직 알려지기 전이었고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몇몇 인터넷 대국을 많이 하는 기사들이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강한 소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성장할 줄은 몰랐고요. 2012년에 그런 취급을 당했던 커제 구단이 한 2014년쯤 되니까 이미 뭐 중국에서 촉망받는 그 미래 권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2015년, 16년 이쯤 세계 바둑계를 주름잡기 시작을 했고요. 세계 무대에서 정말 활약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던 커제 선수이긴 하지만 올 2019년 세계 무대 성적은 썩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까지 월드바둑 챔피언십에서 박정환 구단에게 패했고요. 좀 메이저로 분류할 수 있는 기전 중에는 월드바둑 챔피언십에서의 박정환 구단에게 결승에서의 패배와 삼성화재배에서 같은 자국 기사에게 또 패하면서 네. 탈락을 하고 말았고요. 확실히 커제 구단이 32강, 16강 이런 데서 만날 때보다 4강 결승 여기서 만났을 때가 좀 더 두려운 상대인 건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이 선수의 기질일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저희 한국 바둑계의 역대 1인자 계보를 잇는 뭐 이창호 구단이나 이세돌 구단을 봐도 왠지 큰 승부에 가면 좀 더 질 것 같지 않았다는 그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떤 배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또 승부사로서의 면모도 확실히 갖추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커제 선수가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의 바둑 팬들이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에게 더욱 그런 모습을 좀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고 보면 두 선수가
뭐 몽백카페를 떠나서도 세계 바둑계를 대표하는 최강자이지만 커제 구단은 2회 대회에서 박정환 구단은 3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진정한 몽백카페 통합 챔피언을 가리는 그런 느낌의 대결입니다. 몽백카페 지난 1회와 2회 대회 모두 정말 중국의 잔치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회 대회 결승전 정말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또 몽백카페 결승전은 이 연말연시에 치러지잖아요. 이번 대회 결승전도 우리 한국 선수들이 좀 치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어떤 선수가 됐건 좀 한중전에서 이겨서 좀 더 카타르시스를 바둑팬분들께 선물을 했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이 있고요. 몽백카페 하면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가장 중국 바둑계에서 VVVIP라고 할 수 있는 니장건 회장이 후원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신경을 쓰는 대회입니다. 니장건 회장이 예전에 보면 그 이세돌 구리 10번기도 주최를 했었고요. 네. 그 외에 뭐 중국 자국 시합에도 좀 후원을 하는 게 있어서 최고의 고객입니다. 이번 대회에도 구리 구단이 또 와일드 카드를 받기도 했었죠. 네, 애초에 10번기를 만들었을 때도 그렇고 구리 구단 팬이에요. 그래서 구리 구단이 이번 대회 시드도 받았고요. 굉장히 뭐랄까요, 이런 큰 기업을 운영하면서 큰 시합을 후원하는데도 굉장히 소탈하고 바둑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 대국이 치러지면 시합이 벌어지면 항상 검토실에서 관계자들과 바둑을 둡니다.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실력은 그렇게 해서 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나는 것이 예전에 이세돌 구단과 그 구리 구단이 10번기를 할 때 한 판의 대국을 한국에서 치렀거든요. 그때 신안군에서 치렀는데 그때 제가 아내와 함께 구경을 갔습니다. 네. 그때 아내와 젖바둑을 뒀던 게 기억이 나요. 아. 네, 네. 검토실에서 아내에게 제 기억이 맞다면 한 3, 4점 정도 놓고 뒀나요?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 상당한 수준이네요. 또 아내인 김여원 캐스터도 상당한 실력의 소유자잖아요. 그런가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바둑에 관심을 가지고 또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는 분이 있다는 건 뭐 참 좋은 일이죠. 네. 여기서 이렇게 오래 생각을 하나요? 일단 여기를 두고 여기를 흙이 밀고 다음에 다시 여기 젖히는 노림을 봤을 때 백이 약간 좀 기분 좋은 형태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변화를 보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이런 데를 찌르고 나서 먼저 밀고 호구 치는 자세가 더 좋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 이런 형태라도 흙이 불만은 별로 없어 보여요. 여전히 흙이 호구 쳐서 여기 젖히는 것을 노리는 자세가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주 좋은 자세이기 때문에 이런 진행이라면 박정환 구단이 불만이 없습니다. 커제 구단이 들여다보는 수를 착수를 한 이후에 생각을 한다는 게 흐름 면에서는 썩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네, 일단 여기를 눈목자로 갔을 때부터 계속해서 좀 발빠르게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좀 이 형태를 정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침입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박정환 구단이 아예 그냥 턱 밑까지 추격을 해서 재차 배기 형태를 좀 무너뜨리고 이런 식으로 두니까 지금 여기 젖히는 거 아직 남게 되고요. 이쪽 부분을 지키면 흙이 뭐 여기를 젖히거나 혹은 뭐 이렇게 치받아서 지켰을 때 점점 여기 들어가는 것은 좀 약화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커제 구단이 지금의 진행 좀 마음에 들지가 않을까요? 장고가 길어지네요. 근데 이 장면에서 여기 막는 거 말고 있나요? 사실 딱히 다른 수가 확 눈에 띄지는 않는데요. 호구를 친 이후에도 이 젖히는 뒷맛이 나쁘다고 한다면 그냥 입구자 정도로 아예 뒤로 받으면 어떨까요? 이쪽으로요. 네. 이쪽으로 받았을 때는 또 이번에 이 반대쪽의 급소가 굉장히 아프고요.
이 급소를 통해서 여기 끊는 것을 보고 있고 뭔가 또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뭔가 형태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형태가 좀 무너지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리고 흙이 여기를 호구 친다면 지키지만 뒤로 후퇴한다면 굳이 이렇게 밀어서 지킬 필요도 없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어지는 면도 있고요. 네. 자, 박정환 구단. 자, 지금까지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진행이 될 거라면 차라리 제 생각에는 커제 구단이 이수로 한 발 더 위로 가서 한 칸 뛸 때 여기를 붙이는 것보다도 배경 형태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감각적으로 이 눈목자를 한 이후에 그 이후 진행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가 봐요. 네. 사실 그전엔 좀 손이 빨리빨리 나왔던 것 네.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눈목자를 갔을 때에는 좀 가볍게 여기 안정을 시키고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가볍게 안정시키는 것을 방해하니까 약간 성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커제 구단. 지금 이렇게 장구한다는 것은 호구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장구를 하는 거고요. 호구가 아닌 다른 반발이 뭐가 있을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 역시 그냥 호구 치는 정도로는 좀 불만이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냥 밀어갔어요. 앞서 이제 여기 찌르고 미는 건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냥 밀 때 흙이 늘어야 한다면 이건 분명 백이 이득입니다. 그런데 그냥 밀면 그렇죠. 그냥 밀면 흙도 여기를 꽉 채워서 호구 치면 여기를 젖히는 순간 백이 밀어서 여기를 교환시킨 게 별로 득이 없습니다. 그럼 백은 여기를 밀어가는 이상은 무조건 이쪽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이 타이밍에 박정환 구단이 이쪽 부분을 노린다거나 그 진행을 하면 저는 일단 일감으로는 흙이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도 자, 꽉 채워서 받았고요. 백의 호구는 흙이 두 점머리를 두드리는 자세가 정말 좋아 보입니다. 네. 백이 이래 놓고 다시 뒤로 갈 거라면 여기 미는 것은 안 두니만 못합니다. 역시 늘었네요. 흙도 왠지 그냥 받아주고 싶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쪽을 받아서 이러고 나서 백이 이쪽을 받는 형태, 뭐 여기나 여기로 받는 형태가 나온다면 이건 또 뭔가 좀 당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를 이렇게 눌리는 순간 나중에 백이 여기를 붙이는 것도 꽤 통렬하고요. 넘어간다면 이렇게 끊어서 이 형태가 꽤 통렬하고요. 그렇다고 한 칸 띄어서 받으면 나중에 여기를 치중을 들어가서 한정을 이으면 이쪽을 나와 끊고 여기와 여기가 맞보기가 됩니다. 또 여기서 뒤로 받으면 한 점을 잡으면서 흑도를 내모는 이런 형태가 통렬하기 때문에 받는 모양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커제 구단이 여기를 이렇게 도왔다면 박정환 구단도 이쪽 부분을 일단 먼저 좀 노려보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노려보면 좋을까요? 일단 노린다면 붙이는 것과 마늘모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길 둬서 이렇게 가르는 것과 여기 붙이는 것을 맛보기로 하는 이 수법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여기를 두다가 사실 흙이 좀 신경 쓰이는 게 백에게 역으로 여기를 막혀서 바꿔치기가 났을 때 백 모양도 꽤 좋다는 게 흙은 신경 쓰이기 때문에 여기를 둬서 뭐 이런 데를 끼우고 흠집만 좀 내두고 다시 안쪽으로 가는 이런 작전, 그 두 가지를 놓고 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를 바로 돌파에 들어가느냐, 네. 아니면 약간 흠집만 내고 다시 넘어가느냐. 자, 박정환 구단의 선택은 먼저 흠집을 내는 쪽이네요. 네. 흠집을 내러 가긴 했는데 이수는 그 두 가지 작전을 모두 겸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를 늘고 이런 식으로 두면 쉽게 이 두 점 쪽은 제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막히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뒷맛이 나빠서요. 뭔가 이 진행이라면 제 생각에 흙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럼 이거보단 조금 더 해야겠는데요.
어느새 이 4개의 인공지능 모두 흑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엘프고는 오히려 좀 극단적인 수준이에요. 네. 뭐 항상 그렇듯 오늘도 극단적으로 승리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렇게만 교환을 해놓은 이후에 넘어가면 될까요? 일단 예측이 됐던 수법은 그 수법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교환해두고 다시 한 칸을 띄어서 넘어가고 이런 진행이라면 백이 분명 여기를 아직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뭐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지키면 여기 하나 하고 연결할 때 여기 또 기분이 좋고요. 이렇게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흑으로서는 최상의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지키면 아마 커제 구단도 그냥 단순하게 호구 치고 또 호구 쳐서 상대에게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이 여기서 좀 더 이쪽 부분에 좀 활용이 있을지를 먼저 보게 되고요. 그게 없다면 역시 넘어가야 합니다. 자, 박정환 구단 올해만 벌써 73번의 대국을 치렀습니다. 승률이 72.6%,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53승 20패예요. 네, 그냥 박정환 구단의 통산 성적과 큰 차이가 나지 않네요. 박정환 구단의 통산 성적도 승률이 뭐 그 정도 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박정환 구단 올해도 그냥 평타 이상 이렇게 치고 있고요. 이제부터의 이 수학의 계절에 어떤 것을 수학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선수들이 좀 많이 걷어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박정환 구단이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이 호구를 선택을 했네요. 한 칸이 아니라 호구를 쳤네요. 뭐 장단점은 있습니다. 한 칸을 띄었다면 이쪽이 불안했었고요. 호구를 친다면 백이 여기가 선수 교환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끊었을 때 이제 중앙 쪽으로는 좀 더 쉽게 막힐 수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의 선택은 일단 안정을 좀 더 꾀하는 걸 선택을 했고요. 제가 볼 때 여기 호구 치는 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를 백이 단수 치고 이쪽 부근으로 받을 때 이런 데 나오면 이 세 점을 좀 가볍게 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지키는 자세 자체가요. 네. 근데 그랬을 때에는 흑돌이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어야 여기를 잡았을 때 좀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백이 함부로 세 점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조금 있습니다. 자, 전기 몽백카페 16강에는 한국 기사가 3명 이름을 올렸었는데요. 당시엔 중국 기사가 12명이었어요. 네. 오히려 64강전 때부터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때보다는 소수 정예로 출전을 해서 한국의 참가자 수는 적었지만 16강전에는 오히려 좀 더 좋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지만요. 네. 또 지난 대회에서도 그 소수 정예가 16강전부터 8강, 4강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결국은 결승에 형제 대결이 성사가 됐으니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승부입니다. 앞서 저희가 서두에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아마추어 또 백현우 선수가 이 대회를 통해서 프로가 됐거든요. 네. 그럼 오늘은 공식 전적에는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저도 그걸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단 면장을 받는 순간부터가 제대로 된 프로로서의 활동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공식 전적인지 아닌지 아니면 뭐 지금부터 뭐 프로 초단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커제 선수가 오늘 초반에 시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만큼 잘 풀리지 않고 있다는 뜻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박정환 구단 오늘 커제 구단을 상대로 초반 출발이 좋습니다. 저희가 이 좋은 기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제 구단과 박정환 구단. 두 기사의 22번째 만남입니다. 오늘 박정환 구단이 흑번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사실 좀 우려가 있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 우려를 한 방에 불식시키고 있고요. 지금까지 두 선수의 21번의 만남에서 100번 승률이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조금씩 깎이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두 선수 모두 100번을, 특히 7집반에서는 100번을 선호하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이 흑번으로 이 정도의 포석을 짰다면 굉장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커제 구단의 가장 큰 무기가 중반전이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 그 커제 구단의 무기를 좀 대비를 해서 잘 싸워야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은 박정환 구단이 중앙에 흠집만 내놓고 이쪽을 받아서 백이 여기를 받을 때 흑이 여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은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커제 구단이 노리던 게 이쪽 백도를 안정을 시키면서 흑이 여기와 여기를 모두 지킬 수는 없다라는 계산이었는데 박정환 구단이 이제 그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백이 이쪽 부분을 이런 식으로 받는다면 큰 한 칸을 띄고 여기를 또 들여다보고 이렇게만 된다면 정말 기분 좋은 진행으로 모양을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백에게 이 우변에 들어올 타이밍만 주지 않으면 흑이 그래도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우변이 다 집이 된다면 뭐 그 집을 백이 감당하기 어렵고요. 네.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진행은 어떻게 보면 저의 이제 희망사항인데 커제 구단이 그렇게 해주진 않을 겁니다. 뭐 저 단수야 이쪽을 흑이 늘고 단번에 전부 102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저 단수까지는 예상이 됐는데요. 네. 이 다음에 이렇게 두고 여기를 이렇게 받아주는 이런 단순한 진행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백도 여기에서 침투를 좀 생각을 해보나요? 이 타이밍에 침투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중앙을 받아도 이렇게 받으면 이게 축이 어떻게 되나요? 아, 이것도 축이 백이 유리하네요. 그러면 이쪽 부분이 조금이라도 더 나을 것 같고 여기를 당하기 전에 먼저 뭔가를 건드려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단순하게 받아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점을 지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변을 깊이 파고든 느낌도 아닌데요. 자, 그 중간쯤 어딘가에 커제 구단이 착수를 했습니다. 일단 밀어 올렸을 때 막으면 끊어서 제 생각엔 이게 득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은 밀어 올리면 아예 그냥 이쪽을 받을 생각이었을까요? 한 수만 교환을 해두고요. 원래 여기가 이제 흑의 권리라고 본다면 이제 네.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득이다 이런 생각은 가능은 합니다. 근데 박정환 구단 일단 너무 두고 싶었던 이 자리를 먼저 갔어요. 이수가 놓이게 되면서 이 백의 약점을 추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귀의 맛도 이제는 좀 없어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지금 여기 자리가 꽤 기분이 좋은 이유는 여기를 두면서 귀와 변이 모두 이제 안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백이 3-3을 들어가는 뒷맛도 있었고요. 또는 뭐 여차하면 이런 데 붙여서 또 반대쪽을 붙이고 이렇게 단수로 몰아가는 것도 흑의 입장에서 굉장히 성가신 대기 작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한 칸 띄는 순간 2점 잡는 것도 보고 있지만 자체로 그 뒷맛을 없애고 있기 때문에 이쪽 처리에서는 박정환 구단이 확실히 잘 됐습니다. 인공지능도 흑이 득점을 올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지난 64강에서 리친청 선수와 만났을 때 대구 흐름은 좀 어떻게 보면 걱정이 되는 흐름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갑조 리그에서 미히팅 선수에게 무너지기도 했었고 초중반에는 좀 끌려갔던 형국이었고요. 그런데 그때 그 대국 내용과 최근의 흐름을 생각해보면 오늘 봐도 이 초반만 봤을 때는 박정환 구단이 완전히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이 갑조 리그에서 미휘팅 선수와 2번을 만났어요. 네. 그런데 2번 모두 패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갑조 리그 이 마지막 정규 14라운드부터 포스트 시즌까지 박정환 구단이 내리 4연패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려를 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네, 최근에 중국 기사를 상대로 그렇게 성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 대회에서 강력한 모습 다시 찾아가고 있습니다. 커제 구단이 여기를 밀어갔고요. 그냥 받는 것보다는 여기를 밀고 막으면 이렇게 붙여서 받는 게 여기를 받아주는 순간 이미 여기는 연결이 됩니다. 찌르면 여기를 두고 이렇게 끊으면 여기 단수를 쳐서 네. 되게 이 교환으로 인해서 흑이 백도를 끊어갈 수가 없고요. 흑이 뒤쪽을 이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 자체로 귀 쪽에 약간 이 교환으로 인해 뒷맛을 남겨놨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응수를 위해서 찌르고 붙이는 수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정환 구단은 막아서 받았는데요. 백이 입구자를 붙여오면 그때 응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여기서 손을 뺄 것 같아요. 네, 딱히 지금 여기서 뭔가를 건드려봤자 별로 득이 되는 게 없고요. 네. 막는 것은 후수입니다. 그냥 이 채로 보류를 한다고 한다면 이 귀에는 맛이 있나요? 아니면 완벽한 집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맛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둘 때 뒷맛은 고약합니다. 아예 있는 것까지 하네요. 자, 확실하게 결정을 합니다. 네, 모든 걸 결정을 짓고 있고요. 사실 어차피 여길 막아도 선수가 아닌 상황에서 백이 찌르면 항상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봤을 때 이 장면에서 선수로 여기를 이어둔 것이니까 뭐 그렇게 아까운 의미는 없습니다. 네. 백이 어떻게 받는 게 정수일까요? 백이 지금 귀 쪽에 맛만 생각하면 이렇게 받는 편이 흑의 입장에서 가장 성가십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백이 여기를 들어와서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여기 찝는 것을 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백이 돌이 여기 위치가 가장 좋죠. 이렇게 되는 형태라고 본다면 다른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네요. 네, 귀의 맛을 노릴 때는 여기를 두고 나서 나중에 뭐 이런 치중이라던가 3-3이라던가 이런 걸 노리는 게 가장 성가십니다. 그런데 빈 삼각으로 받는다면 이 중앙 쪽에서는 좀 손해가 될 수도 있을까요? 손해가 되는 형태가 이제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들여다보는 모양이 나왔을 때 백돌이 여기에 있다면 예를 들면 이런 자세에서 이제 흑이 못 끊는데요. 이런 자세라면 이제 끊을 수는 있죠. 물론 이건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든 형태이긴 합니다만 이럴 때만 손해인데 사실상 여기는 늘 흑의 권리라고 본다면 백이 여기 안 둘 이유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비교적 선택이 어렵지 않은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커제 구단이 쉽게 손이 나오질 않네요. 백은 그냥 귀를 노릴 수도 있고요. 근데 주변에 흑돌이 강하면 귀 쪽에서 확실하게 수간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이렇게 돼도 여기를 두면 귀 쪽으로 눈목자로 미끄러져 들어가서 안에서 살 수 있는 궁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건 다 잡히는 그림이고요. 네. 이쪽을 두면 그래도 여기를 두고 이쪽을 먼저 찌르는 수는 있겠네요. 찌르고 나갈 때 그때 여기를 젖혀서 이렇게 받으면 호구 쳐서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막으면 그땐 끊어서 흑이 여기 넘어가는 것을 신경 쓰는 사이에 백이 단수와 여기가 선수가 되면서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뭔가 모양으로는 여기를 둬야 될 것 같은데요. 귀 쪽에도 뒷맛이 있다면 그만큼 여기 잡는 게 큽니다. 잡는 순간 귀 쪽에서는 아무런 맛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 집이 된다면 이건 크기가 너무 큰데요. 네. 그런데 커제 구단이 이 장면을 장구한다는 것은 뭔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커제 구단이 여기를 두면 귀에 뒷맛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후의 일이고 당장 흑이 먼저 중앙 쪽으로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참에 아예 그냥 먼저 귀를 건드려서 귀에 뒷맛을 남겨둘 수만 있다면 그 경우에는 이제
여기 잡는 가치가 떨어지니까 먼저 이쪽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발상을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이 귀에 맛을 남겨둘 수만 있다면 뭐 그런 작전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흑의 입장에서도 쉽게 그렇게 해주진 않겠죠. 아, 그러겠죠. 그리고 먼저 건드린다고 해도 어떻게 건드려야 할지 좀 막막하네요. 지금 인공지능 참고도를 한번 컨닝을 했는데요. 네. 일단 부분적으로 받는다면 이제 이렇게 받고 나서 그냥 길게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귀를 건드린 것도 얘기하고 있네요. 어떤 방법으로 좀 건드려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자, 의아한 수이고요. 일단 차단을 하고 그때 네. 여기를 바로 콕 집어가고요. 이어야 할까요? 네. 받을 때 여기를 둬서 지금 커제 구단이 이렇게 건드린다면 이 목적은 백의 목적은 여기를 선수로 있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귀에서는 뭐 자체로 수가 나지는 않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둔다면 자체로는 잡혔는데요. 여기를 막아서 내려서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어서 다음에 틀어막고 뚫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된다면 이제 백이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게 인공지능 생각입니다. 그래서 쌍방 최선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게 여기를 두고 젖힐 때 여기 붙여서 잡으러 가고 여기를 두고 이때 여기를 틀어 막아서 네. 내려서면 있는 걸 보고 흙도 먼저 끊고 이런 변화를 이야기를 하네요. 상상을 초월하는 수법이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해도 확실히 흙이 우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좀 비상수단이 필요한 장면이네요. 네, 평범하게 흘러가서는 확실히 흙 쪽의 흐름이 좀 좋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평소 이 대국을 할 때 그렇게 움직임이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눈동자만 움직이죠. 네, 가끔 상대를 째려보고요. 네. 그 외에는 뭐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반면 이 커제 구단은 액션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뭐 중얼거리는 것도 중국 기사 치고 많이 있고요. 네. 뭐 예전부터 중국 기사들이 매너에 대해서 뭐 이야기 나오는 선수는 있었지만 사실 좀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것은 중국 선수가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본 기사들이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근데 커제 선수는 혼잣말도 하고 또 부채를 가지고 소리도 내고요. 뭐 자기 자신의 뭐 뺨을 친다거나 네. 뭐 여러 가지 동작이 있는 선수입니다. 자, 결정을 내렸을까요? 아, 그냥 연결을 했네요. 뾰족한 수가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중앙은 흙이 먼저 둘 수가 있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를 두는 순간에 이쪽의 뒷맛은 조금 약화되는 건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지금도 이게 수가 나나요? 지금 이렇게 두고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변화 중에 찔러서 수가 나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틀어 막는 그림이 나왔을 때 백돌이 한 칸 우측에 있다면 단수 치고 막는 게 제격이지만 지금 여기를 먼저 단수를 맞는 자세여서요. 아까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수가 날까요? 수가 날 수도 있겠네요. 아까보다는 못하지만 일선 내려서는 게 여전히 젖히는 걸 봐서 선수이기 때문에 뒷맛은 아직도 고약하네요. 자, 귀에서는 조금은 맛이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이 중앙은 밀어 올리는 자리 정말 좋아 보여요. 네. 박정환 구단이 중앙을 밀어 올리면 이 한 점과 이 백돌 쪽은 거의 분리가 됩니다. 여기를 두면 끊어서 한 점을 살리면 이번에는 이쪽을 돌파해 나가면서 우직근 끊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바둑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지금 여기를 끊어봤자 하나 단수치고 이렇게 한 칸을 뛴다면 이건 백이 돌을 걷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를 두면 앞서 말씀드린 호구나 혹은 뭐 백은 한 점을 포기하는 정도일 것 같고요. 대략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을 둬서 이 흑도를 약간 괴롭히더라도 흑이 좋아 보입니다. 역시 우변이 좀 클까요? 네, 흑이 좋아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박정환 구단이 좀 생각을 하는 장면이었는데요. 밀어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거기를 들여다봤다면 여기를 안 둘 확률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그렇네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를 밀어 올리면 백이 미리 교환을 시키고 이 교환들이 어차피 여기가 흑의 권리라고 봤을 때 득이 된다는 판단으로 안 맞고 뒤로 갈 수도 있었잖아요. 지금 그런 생각으로 그냥 여기는 늘 흑의 권리라고 보고 둔 것 같고요. 여기를 교환시키는 순간 끊었을 때 강도가 조금 약해졌기 때문에 흑이 여기를 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자, 오히려 우변 쪽으로 밀어가면서 좀 더 확실하게 자집을 짓고 나섰습니다. 네. 일단 중앙 쪽에 백의 모양을 크게 넓혀주는 게 싫었다는 의미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을 나와서 하기보다는 나중에 이쪽 나와 끊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변에선 살짝 참아두었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의 선택에도 인공지능 그래프는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박정환 구단 초반 완벽하게 두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까지는 뭐 그냥 릴라 정환인데요. 네. 릴라 정환인가요? 네. 인공지능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이 또 바둑리그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이 소개 영상에서 박정환 구단을 인간 알파고라고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가장 또 인공지능에 가까운 기사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수들은 인공지능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면 좋아하겠죠? 뭐 바둑으로는 좋아하겠죠. 네. 네. 성격이 인공지능 같다는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성격이 인공지능 같다는 건 어떤 성격일까요? 뭐 좀 차갑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좀 냉정한 느낌이 드는 그런 네. 성격. 박정환 구단 자체가 뭐 이렇게 본인의 사생활을 많이 커제 구단 같은 경우는 많이 노출을 시키는 편이지만 박정환 구단은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렇게 박정환 구단의 평소 사생활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네. 친하게 지내는 기사들이 몇 있습니다. 주로 이제 뭐 윤찬희 프로나 네. 강동윤 프로, 뭐 박진솔 프로 이런 쪽과 가깝게 지냅니다. 그럼 박정환 구단은 평소 좀 낯을 가리는 성격인가요? 친해지면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막 활달하고 사교적이진 않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 박정환 구단의 이 사진이 보이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좀 다른 모습이기는 해요. 네. 안경을 벗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좀 큰 모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프로 기사들 중에 라식을 한 선수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했을 때 아주 약간이라도 승부하는데 한 곳을 오랫동안 바라보는 게 이 프로 기사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중도에 있어서 아주 약간이라도 차이가 나타난다면 그것을 안 하는 게 맞기 때문에 큰 결심을 한 것 같은데요. 들어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좀 편해졌을 것 같아요. 네. 구단이 한 번 더 받아주기를 강요합니다. 이것도 뒤에서 받아야 할까요? 다음에 호구를 뒀을 때 꽤나 크다고 보는 건데요. 일단 박정환 구단이 뭐 여기 느는 수도 물론 머릿속에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느는 게 아니라면 이쪽을 찔러서 이 3점을 제압하는 것도 굉장히 두터운 의미가 있습니다. 백이 여기 3점을 살릴 수 있는 순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를 만약 백이 지켰다라고 보고요. 네. 어떤 식으로든 지켰다고 보고요. 그럼 이제 여기가 백의 권리가 되면서 사활을 봐서 이런 데가 또 흑이 당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럼 귀 쪽으로 수를 내려갔을 때에도 여기가 당했다면 좀 더 수월하게 백이 수를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꽤 크게
패가 되긴 합니다만 뒷문이 터진 채로 꽤 크게 수가 나고요. 귀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뭐 뒷맛을 고려하고 이 흙의 안정을 고려한다면 여기 뚫는 것도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자, 엘프고는 자, 100의 점수를 조금 더 깎았습니다. 이수도 마음에 들지는 않는가 봐요. 네, 어떤 생각일지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일단 일감으로는 이수와 이수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할 것 같고요. 그 외에 고민을 한다면 이제 중앙으로 돌파에 나오는 수법이 있긴 한데 흐름이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이런 돌파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돌파라는 것은 나중에 여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를 붙여서 더 폭넓게 이 백도를 공격하는 것을 보는 작전입니다. 박정상 구단이라면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저라면 길게 가면 지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줄 것 같지는 않고요. 빨리 네,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붙고 끝내기 위해서 네, 빠른 승부를 원하시는군요. 뭐 이쪽 나가는 네. 거를 볼 것 같긴 한데요. 하지만 좀 위험 부담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랬다 빨리 지겠죠. 좀 안정감을 주는 수는 여기 찌르는 수입니다. 역시 뒷맛과도 연관이 있고 여기를 당한다고 해도 사실 흙이 물러서면 여전히 4선으로는 집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수가 가장 안정적인 수일 것 같고요. 이 수는 뭔가요? 오히려 하변 침투. 자, 박정환 구단의 선택입니다. 네, 상상을 초월하는 수가 나왔습니다. 일단 뭐 뜻은 알겠는데요. 이런 수가 가능합니까? 어떤 뜻인가요? 위로 막아주면 아래쪽으로 파고드는 게 있어서 뭐 수를 내려갈 때 용이하다는 생각이고요. 아래로 받으면 위쪽 활용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누르는 자세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이 여기를 두고 이렇게 반발을 하든 아니면 이 장면에서 위로 맞고 반발을 하든 이 수 자체에는 꽤나 위험한 작전이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이 아주 과감하게 두었지만 모르겠습니다, 이 수. 정말 예상치 못한 한 수가 자, 바둑판 위에 놓였습니다. 네, 하변을 완전히 도려내겠다는 생각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 잘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여기도 지금 선수가 되잖아요. 느는 게 활용이 돼서 이쪽이 늘 흙이 둔다면 백이 붙여야 되는 형태. 다음에 여기 늘거나 끼우는 것도 보고 한다면 이 흙돌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유리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쉬운 수를 저희가 예상을 해봤는데요. 박정환 구단도 오늘 오래 가고 싶지는 않은가 봅니다. 네, 과감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을 막으면 일단 위에서 좀 활용당하는 게 많기 때문에 붙이거나 여기 두거나 뭐 어떻게 두더라도 활용이기 때문에 모양으로는 지금 특히나 중앙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위로 막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이 하변에서 박정환 선수가 뒷맛을 어느 정도까지 노릴 수 있을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이 박정환 구단이 이 두 수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둘 중 하나니까요. 자, 커제 구단도 위쪽을 선택을 합니다. 역시 아래쪽에서 받는 것은 이 중앙 쪽에서의 활용이 싫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 오늘 이 커제 구단을 상대로 초반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디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요. 자, 이어지는 중반전 저희 잠시 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구단 오늘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이 커제 선수가 사실 초반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도 사용을 할 수밖에 없게끔 이끌어가고 있어요. 커제 구단이나 박정환 구단이나 두 선수 모두 비교적 속기파에 속하고요. 두 선수의 대결에서는 커제 구단 손이 좀 더 빠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진행 빠른 커제 선수가 좀 장구하는 장면이 곳곳에 보였을 정도로 초반에는 박정환 구단이 굉장히 잘 짜 나가면서 살짝 리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지금 폭탄을 하나 투하했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하변에 폭탄을 하나 쾅 떨어뜨렸는데요. 네. 아래쪽으로 막았다면 위쪽에서 활용을 해서 눌러가려는 뭐 그런 생각이었을 텐데요. 이 진행이라면 흙이 좋습니다. 백이 여기 둘 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흙이 아래쪽에 엄청난 두터움을 얻고 중앙으로 돌파해 나오면 위아래가 엮이게 됩니다. 그래서 커제 구단도 지금 중앙전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정리가 안 끝난 상황에서는 중앙을 중시해야 된다라고 보고 위로 눌렀습니다. 그럼 박정환 구단은 이 수에 대해서 백이 위로 눌렀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수가 나는 뭐 이런 뒷맛까지는 노려봐야 합니다. 그럼 중앙은 포기를 해야 하나요? 지금 이 시기가 문제인데요. 여기 수를 내려가는 것을 당장으로 정할지 아니면 일단 중앙전을 좀 더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갈지 뭐 이런 선택이 있지만 최소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중앙 쪽을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올 생각이라면 이 교환은 없어야 되고요. 이 교환을 하는 순간에는 중앙으로 돌파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백이 중앙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변에서는 흙의 뒷맛을 좀 노려볼 수가 있게 됐는데요. 그 타이밍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흙도 지금 당장 이 중앙 진출을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어떤 각도로 좀 판을 이끌어 나가야 할까요? 중앙 진출이 아닌 이제 여기를 돌파해서 가만히 두는 것 또는 여기를 그냥 넣는 것 네. 그리고 하변에 수를 내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는 세 가지가 여기 그리고 중앙 돌파였다면 네, 이런 식의 돌파였다면 지금은 여기와 여기는 그대로 있지만 하변에 수를 내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백이 하변을 한 번 더 지켰을 때 어느 정도까지 지켜지는지 그거에 따라서 지금 수를 내야 할지 나중에도 내도 되는지 이런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이런 데에 늘어서 여기 한 칸 띄었을 때 이제는 하변에 수가 안 난다라고 한다면 이건 흙이 이상합니다. 그럼 지금 수를 내려가야 되는 거고요. 네. 설마 그렇게 지켜서 다 집은 아니겠죠? 연관은 조금 있기는 할 텐데요. 왜냐하면 흙이 여기를 늘었을 때 원래 나와 끊는 것을 보고 있지만 아까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나와 끊는 게 없기 때문에 수를 내려갔을 때 분명히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여기가 이런 상태로 다 백집이라면 흙이 좀 억울하긴 합니다. 그냥 늘었어요. 자, 박정환 구단 늘어서 한 번 더 물어보는데요. 뭔가 두 번째 응수타진 느낌이 있네요. 왜냐하면 지금도 여길 틀어막으면 수가 나진 않습니다. 흙이 나와 끊어서 수상전으로 가면 백이 이쪽을 뒀을 때 이거는 흙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박정환 구단은 다시 이 흙도를 버리고 단수치고 여기 있는 것도 살려 나오는 걸 봐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재차 여기 나오는 걸 보면 이거는 흙도 둘만 합니다. 좀 재차 활용을 보고 있나요? 네, 그래서 여기를 잇는다면 그때는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여기 미는 수가 아니라 지금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날일자로 가서 좀 더 안정적인 자세로 이 흑도를 살리는 걸 이걸 보고 있습니다. 자, 대국이 시작된 지 어느덧 1시간 반가량 진행이 됐는데요. 박정환 선수는 1시간 반 정도, 그리고 커제 선수는 1시간가량 남아있다고 합니다.
일단 역시 초반에 좀 잘 풀리고 있는 박정환 선수가 평소보다는 시간을 많이 아끼고 있고요. 30분이나 좀 차이가 나니까요. 중후반전에서 좀 더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네, 힘을 같습니다. 낼 수 있습니다. 물론 박정환 구단이 좀 뼈아픈 과거가 떠오르는데 그것을 되풀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삼성화재배에서 탕윈싱 선수와 뒀을 때 박정환 구단이 한 1시간 남아있고 네. 탕윈싱 구단이 초읽기일 때 중반에 아주 어려운 전투에서 오히려 박정환 구단이 실수가 나오면서 패착을 둔 그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그런 걸 좀 경계를 해야겠지만 뭐 이 정도의 시간 사용이라면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오늘 박정환 선수가 과감한 선택을 2번이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그래프는 좀 간격이 많이 줄어들긴 했네요. 지금 아래쪽에서 이 사활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봐야겠어요. 이 자세가 완벽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형세가 계속 뒤바뀔 것 같습니다. 이 사활에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건가요? 네, 문제가 없어야 할 텐데요. 주변 상황이 많이 상관이 있겠네요. 백은 어떻게 추궁을 해갈까요? 백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냥 먼저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을 때 여기를 젖히거나 아니면 이 교환 없이 먼저 젖히고 막을 때 들여다보거나 네, 이런 공략을 들어가야 되는 형태입니다. 바깥쪽이 확실히 좀 상관이 있어 보이는 게 어떻게 공략을 들어가도 여기 찝는 걸 흑이 선수로 하고 흑이 먼저 여기를 둬서 잡으러 갈 때 이렇게 있는 자세라면 이게 비기냐 아니냐는 여기를 둘 때 이렇게 잡으러 가는 자세에서 상관이 있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웬만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흑은 살아있고요. 바깥쪽에 백이 엄청나게 두텁다면 그때는 흑도 사활을 신경 써야 되는 형태입니다. 네. 역시 이쪽을 막는 것은 흑을 잡지만 바깥쪽이 돌파가 되면서 그 활용을 통해서 이 두 점이 얇아지기 때문에 백이 선택하기 조금 어려운 작전이었습니다. 자, 거제구단도 중앙에서 두텁게 이어두었고요. 이 선택이 흑으로서도 좀 가장 고민이 되는 그런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흑도 이제 와서는 바로 움직여야 할까요? 이렇게 교환을 시켰기 때문에 하변 쪽은 좀 더 확실하게 수가 나는 자세이고요. 뭐 거의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둔다면 당장은 뭐 쉽게 잡히진 않는 형태가 됩니다. 이번 몽백카페는 2시간짜리 바둑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최근 또 바둑리그도 2시간짜리 장고대국을 신설을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세계대회에서 선수들이 이 대결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점차 이제 확대되는 게 더 좋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2시간이 신설이 됐는데요. 네. 사실 5판 중에 한 판이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아직은 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그 2시간 대국을 많이 치르는 각 팀에서 장고 대국을 주로 하는 선수들이라면 확실히 세계대 경쟁력이 있어서 좀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몽백카페는 또 색다른 점이라고 하면 이 결승전만 3시간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네. 보통 같은 본선인데 이렇게 시간을 달리하는 것은 한국 시합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일인데요. 특별한 뭐 이유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나요? 아니요, 제가 들은 거는 없고요. 아마 그 후원사와 중국견의 어떤 협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몽백카페를 후원한 니장권 회장이 장고대국을 좋아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구리구단과 이세돌 구단의 10번기를 할 때도 그때 제한 시간이 꽤 넉넉하게 주어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중국은 한국에 비해서는 이 속기 바둑이 많은 것 같진 않아요. 네, 속기 바둑이 뭐 있긴 있지만 주류를 이루는 것은 장고 대국이고요. 속기 대국이라고 한다면 이제 전체 기사 참가하는 기전이라면 뭐 CCTV배나 네. 뭐 용성전 이런 기전 등이 떠오르는데 음. 많은 기전들이 아직은 장고 대국입니다. 그러고 보니 커제 구단이 올해 한중일 용성전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네. 한중일 용성전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모두 16강에 이름을 올렸네요. 김지석 그렇네요. 구단, 이치리키료 8단, 그리고 커제 구단까지. 네. 음. 커제 구단하면 뭐 그 기전은 속기전이었습니다만 속기와 장고를 그렇게 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커제 구단은 약간 속기파로 알려져 있지만 장고 시합에서 좀 더 성적이 좋은 것 같아요. 커제 구단이 TV 바둑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좋은 활약을 한 적은 없었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오히려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 대국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바둑을 뒀을 때 커제 구단의 성적이 좋습니다. 최정상 기사들이기 때문에 뭐 속기, 장고 가리지 않고 물론 성적이 좋기는 하지만요. 박정환 구단도 그렇고 신진서 구단도 그렇고 나중에는 속기보다는 좀 장고를 선호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보통 근데 대부분의 기사들이 어렸을 때 바둑을 속기를 더 자신 있어 하고요. 네. 나이가 들수록 좀 장고를 자신 있어 하는데 그 나이 탓이었나요? 네, 약간 나이 탓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신진서 구단은 좀 때이르게 장고 네. 대국을 좀 더 좋아하고요. 아무래도 뭐 수읽기 하는 능력이 조금 느려진다거나 네. 아니면 개가를 했을 때 좀 더 정확하게 셀 때 시간이 더 걸린다거나 이런 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긴 호흡의 대국을 나이가 들수록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 완벽한 바둑을 두고 싶다는 욕심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돌이켜보면 굉장히 건방진 생각이었지만 저도 10대 시절에 제가 10초 바둑은 누구에게도 질 생각이 없었거든요. 질 자신이 없으셨군요. 네. 그 당시에 그 연구실에서 신예 기사들이 모여서 뭐 이세돌 구단도 자주 참가를 했었고요. 당시에 뭐 세계대회 한국 대표로 나가는 급의 선수들도 많이 참가를 해서 10초 바둑을 아주 많이 두었었는데요. 그때는 다들 자신 있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제 연차가 쌓일수록 10초는 안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년이었나요? 좀 이벤트성이긴 하지만 10초 바둑 대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뭐 그런 건 이제 공식 시합일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공식 시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벤트로 하거나 혹은 뭐 가끔 무슨 연초 특별 대국 이런 걸 네. 통해서 이제 선보이는 경우는 있고요. 혹시 또 그런 특별 대국이 마련된다면 박정상 구단의 모습을 저희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아니요,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은 벌써 15년 전쯤에 그것도 더 됐네요. 제가 10초에 자신 있어 하던 시절의 이야기였고요. 실제로 한 2005년, 그것도 한 14년 정도 됐을까요? 그때 그 프로들의 10초라고 해서 뭐 4대4 대항전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고 저도 그때 참가를 했었고요. 그때 뭐 원성진 구단이나 뭐 윤준상 구단 이런 기사들 당시에는 신예였죠. 다 같이 참가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10초 바둑이라고 하면 거의 돌이 날아다닐 것 같거든요. 날아다니죠. 네. 자, 박정환 구단이 선택입니다. 지금 하비언은 그냥 뒷만만 남겨두고 백이 한 번 더 지키면 악수를 두긴 했지만 하변 쪽에 한 번 더 지키게 만들었다는 거에 만족을 하면서 일단 우변 쪽을 먼저 지켜뒀네요. 네,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예상을 했을 때 흙이 여기 느는 수, 여기 찌르는 수, 그리고 하변을 사는 수, 그 세 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여기 끼우는 수는 그 전에 두었다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지금 하변이 전부 결정이 났기 때문에 흙도 이쪽을 좀 더 확실하게 결정짓는 의미에서 느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이 하변에서 두수 교환을 했는데요.
백이 한 번 그냥 지킨다고 하면 이 정도 악수쯤은 좀 활용이라고 보는 건가요? 이제 백이 한 번 지켰을 때 안 지킬 자리를 지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여기 교환이 일단 자체로 득이다 이런 판단하에 여기만 교환시키고 여기를 뒀고요. 실제로 만약에 그냥 여기를 끼어 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흑이 이수 교환이 없이 지금 화면에 제가 찍고 있는 이 내수 없이 그냥 끼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백이 단수 치고 흑이 받을 때 백이 이런 데를 한 칸 띄었을 때 그때에는 여기를 두면 당연히 이쪽으로 맞기 때문에 이쪽이 완벽한 백의 모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뭐 지킬 리도 없을 뿐더러 여기를 지키면 이 교환이 이제 빛을 발해서 여기를 두고 여기 교환을 통해서 수를 내려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은 기민한 활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하변 교환이 득인지 손해인지는 한눈에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래쪽이 다 이렇게 교환이 된 상태에서 백이 여기를 지키는 것은 가치가 확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선택할 리는 없고요. 이제 커제 구단이 이쪽을 선택을 할지 아니면 중앙 쪽을 이제는 둔다고 해도 위쪽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까는 아래쪽이 있었지만 지금은 특히 여기 흑이 끼웠을 때에는 여기 돌파하는 수와 함께 여기를 한 칸 띄고 이렇게 늘어가는 자세에도 남게 되어서 백은 하변을 지킬지 아니면 중앙 쪽을 어딘가 지킬지 뭐 그런 걸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수순을 좀 돌이켜서 백이 한 칸을 뛴 자리 있었잖아요.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인공지능 그래프는 꽤 큰 차이를 보였었는데요. 네. 지금은 좀 차이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인공지능 분석으로는 이 교환이 흑이 좀 득이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몰라요. 실제로 대국할 때 그 느끼는 선수들이 느끼는 것과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인공지능 그래프를 확인했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다를 때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도 박정환 구단이 하변 쪽이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고 커제 구단도 하변 교환이 기민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하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자리입니다. 조금 더 수순이 진행이 되어봐야 이해득실을 따져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까부터 흑이 너무나 두고 싶었던 자리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를 찔러서 3점을 잡고자 하고 막으면 끊어서 싸우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럼 커제 구단이 지금 장면에서 하변을 안 지킨다면 이쪽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킬까를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고요. 뭐 단순하게 지킨다면 이런 쌍립 써는 게 있지만 나중에 여기가 이렇게 교환이 된다라고 보면 뭔가 좀 똘똘 뭉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든다면 여기를 호구를 쳐서 나와 끊는 것만 없다면 이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호구 쳐서 이쪽과 이쪽을 다 지킬 수 있다면 그건 또 이수가 그럴듯합니다. 지금 호구를 통해서 이쪽이 다 틀어 막혀 있으니까요. 네. 중앙도 막으면서 또 상변의 103점도 좀 보강을 하는 의미가 있고요. 네. 호구를 치면 박정환 구단도 여기를 나와 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기가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싸움을 걸어간다면 이 싸움도 꽤 볼만할 것 같습니다. 흑이 나쁘지 않은 진행인가요? 다음에 또 여기를 넣는 게 나와 끊는 것을 어느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싸우면서 자연스럽게 중앙 모양만 지운다면 박정환 구단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백으로서는 좀 여러 방면의 검토가 필요한 장면입니다. 상변과 하변을 다수 읽기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중앙까지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이 좌변
흙이 한 점을 따내놓은 자리 있잖아요. 네, 다가서는 자리도 원래는 굉장히 좋은 자리잖아요. 좋은 자리죠. 특히나 이쪽 부분이 이제 처리가 끝이 나면 백의 세력이 됐을 때는 여기 다가선 자리가 그만큼 좋은 자리가 되고요. 흙도 빨리 여기를 가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약간 애매한 게 원래 같으면 흙이 벌리는 것도 있지만 이제 여기 미는 수도 보게 되는데요. 지금은 여기를 밀었다가 괜히 건드려서 여기 사는 맛이 사라질까 봐 이런 게 좀 신경이 쓰여요. 네, 그래서 이쪽 부분 처리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사실 이번 16강전에 박정환 커제 구단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빅매치가 정말 많아요. 네, 뭐 김지석 구단과 시어라오 구단의 대결도 세계대 우승 경험자끼리의 대결이고요. 그 외에 뭐 박영훈 구단도 몽백카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또 상대가 워낙 재밌게 두는 멍타이링 선수다 보니까 그 대결도 궁금해지고요. 잠깐 중간 점검을 갔다 오겠습니다. 네, 좀 형세가 어떤지 저희가 좀 조금씩이라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 김지석 선수와 셰오라오 선수는 여태껏 4번의 만남이 있었는데요. 김지석 선수가 3번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지금 김지석 선수와 박영훈 선수는 약간 우세 혹은 미세 이 정도의 어떤 초중반 양상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백현우 프로가 된 아마추어 백현우 선수 지금 셰커 선수를 만나고 있는데요. 약대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 2명은 약간 유리, 1명은 약간 불리 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이제 대국을 시작한 지 채 2시간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각자 2시간이 주어지는 긴 호흡의 시합이라면 뭐 이 정도라면 아직은 멀었습니다. 전판 모두 그냥 이제부터 승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백현우 선수는 프로가 되는 것을 확정 짓자마자 정말 강한 상대를 만났어요. 특히 또 몽백카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 셰커 선수거든요. 네, 셰커 선수가 지난 대회에서 이제 박정환 구단과 준결승전을 치렀었는데요. 그 정도로 신예이지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이고요. 2000년생입니다. 또 특이한 경력이 있는 것은 한국에 유학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좀 했었나요? 네, 한국에서 도장 생활을 했었고요. 그런데 한국말은 거의 할 줄 모르더라고요. 그럼 공부할 때는 어떻게 했죠? 모르겠어요. 그때는 했는데 뭐 지금은 못하는 건지. 네. 다른 그 한국 유학파 출신 선수들, 예를 들면 판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사들이 뭔가 궁금한 게 있거나 뭐 할 때 뭐 통역을 자처해 주기도 하고 또 평소에도 인상이 좋아서 한국 기사들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셰커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국 유학파 출신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한국과 뭐 유대감이 있다거나 이렇진 않습니다. 저는 뭐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한국 선수들과 중국 선수들이 교류도 많이 하고요. 네. 어울리기도 많이 하는데 의사소통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대회 다 끝나고 알코올이 들어가면 다 되죠. 예.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그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한 17살, 뭐 처음 참가한 건 뭐 15살 이쯤 무렵이었는데요. 한중 그 신예 교류전 1년에 한 차례 열렸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전부 어린 신예들이다 보니까 아직 세계 대회를 통해서 만나거나 할 일도 별로 없었고 뭐 그래서 이제 그 대회에서 서로를 알게 되고 치열하게 승부를 하다가 다 끝나면 마지막에 이제 회식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서 좀 친해지는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해서 나중에는 이제 통합 예선전이 끝이 나면 또는 뭐 세계 대회가 끝이 나면 그 일정이 다 마무리가 됐을 때 마지막 날에 뭐 한중 혹은 뭐 한중일 기사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경우가 많고요. 네. 중국 선수가 한국말을 잘하는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제 판인 선수가 첫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로는 없었나요? 판인 선수 이후로요. 네. 판인 선수 이후로는 뭐 세계 대회에 많이 참가하진 않지만 허한문이라는 한국에서 영생 생활까지 했던 그 중국 프로 기사가 있습니다. 그 친구도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고요.
저희가 좀 많이 알려진 선수들 중에서는 한국어에 능통한 선수는 그럼 없다고 봐야겠네요. 아직까지는요. 네, 없습니다. 네. 그래도 판인 선수가 꽤 중국의 상위 랭커이고 20위 안쪽까지 뭐 진입한 그런 선수이니까요. 네.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뭐 연구생 생활까지 했었으니까요. 한국 문화나 한국말에 익숙합니다. 반대로 이 한국 선수들 중에서는 중국어를 잘하는 선수가 꽤 많지 않나요? 초창기에 그 교류를 담당했던 그 중국어를 공부해서 교류 시에 통역을 담당했던 그런 그 프로 선배들이 뭐 김승준 구단이나 네. 목진석 구단이 있고요. 뭐 그걸 통해서 중국 갑조리그에 뛰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 프로기사와 결혼을 한 뭐 권효진 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현지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뭐 누구보다도 중국어를 잘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어느 정도 그 간단한 언어 정도는 꽤 많은 선수들이 할 줄 압니다. 네. 박정상 구단도 꽤 하시잖아요. 저는 그 앞선 그 선배들과 비교하면 정말 아주 약한 수준인데요. 그냥 살짝 알아듣습니다. 자, 커제 구단이 선택을 이걸 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지나가는 길에 좀 응수타진을 하는 걸까요? 이런 뜻일 것 같은데요. 여기를 늘어서 받을지 막아서 받을지를 엿보고요. 막아서 받는다면 여기를 젖히고 나중에 치중 가고 나서 이을 때 이렇게 호구 치는 걸 좀 더 확실하게 선수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을 조여 붙이는 여기 끝낸 것과 이쪽 부분 공략을 맛보기로 하는 이런 전략일 것 같습니다. 흑으로서는 활용을 당하기 싫다면 한번 늦춰서 받을까요? 늦춰서 받으면 일단 뭐 커제구단의 그 교환 자체가 뭐 득이라고 보는 걸까요? 원래는 이 교환이 득일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간 평소 모양과는 다른 게 여기를 백이 나와 끊어서 활용이 다 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잡으면 여기가 선수고요. 활용은 다 되지만 이쪽 부분이 흑의 완벽한 집이기 때문에 이 한 점을 활용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박정환 구단도 늘어서 받았네요. 막았다면 확실히 앞서 말씀드린 그런 수법이 좀 신경이 쓰였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박정환 구단도 한 발 늦췄습니다. 그럼 커제 구단은 다시 좀 고민이 되겠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하나 응수타진 한 걸로 됐고 다시 이쪽을 어떻게 될지 좀 고민을 하겠죠. 박정환 구단, 커제 구단을 상대로 지금까지의 흐름 좋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중반전까지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